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정 운영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이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극우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및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원내 일당의 원내대표로서 수시로 국회의장을 만나왔던 저는 윤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사퇴시키려 했던 김 전 의장의 노력을 익히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박 의장은 김 전 의장은 그전부터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 주셨다. 이번에 논란이 된 대통령의 대화도 저는 생생히 전해 들어서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당 메모를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의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 등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고 김 전 의장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면서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장관을 사퇴시키면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뒤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원이 평소에 입이 매우 무겁고 없는 말을 지어낼 뿐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의정활동을 같이 해본 분들은 다 알기에 제 메모를 확신해왔다며 이런 비정상적 사고 체계를 가진 대통령에게 우리 미래를 맡겨야 한다니 어두운 골목길에서 때강도를 만난 것보다 더 끔찍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이 결국 김건희 여사였습니까?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통화 기록들은 진실을 감춰야만 했던 자들의 긴박했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 전화통화 기록을 살펴보면 대통령 비서실이 얼마나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 은폐에 총동원됐는지를 풀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 씨의 친분 관계가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이모 씨를 끝끝내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과 임 전 사단장이 골프 모임까지 추진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외압의 정점에 김건희 여사의 주변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퍼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경로했는지,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왜 이렇게도 사건 회수와 진실 은폐를 위해 안간힘을 썼는지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이 결국 김건희 여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 도대체 누구의 부탁을 받아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대통령이 적극적이었는지 이제는 답해야 할 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공범으로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 등 해병대 출신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밝혀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 대표 등이 계획한 골프 모임 날 실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대체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의 커넥션을 처음 보도한 JTBC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이 추진한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임 전 사단장이 1사단장 취임 이후 해당 날짜를 포함해 수십 차례 골프를 쳤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해군 본부로부터 받은 포항 충무대 체력단련장, 즉 골프장 이용 내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5월 27일과 6월 3일 포항 군 골프장을 이용했는데요. 이 날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 공범인 이 전 대표 등이 골프 모임을 잡으면서 거론된 날짜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일 이 전 대표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이 있는 해병대 출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 추진 내용이 오고 갔는데요. 당시 카카오톡 내용에는 5월 25일, 27일, 28일, 6월 2일, 3일, 4일 중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합니다. 멋쟁이 해병 선후배와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함께하는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듯해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급된 날짜 중 5월 27일, 6월 3일은 임 전 사단장이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날로 확인됐는데요. 이어 5월 14일, 해병대 출신 카카오톡 방에서는 구체적 계획도 언급됩니다. 당시 대화 내용에는 6월 2일 오후 1시, 임 전 사단장을 방문하고 오후 2시부터 골프를 치고 저녁 6시에서 7시쯤부터 사단장 및 참모들과 회식을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종호 전 대표는 일정을 체크할게라고 말합니다. 다만 JTBC 보도 말미에 골프 계획 이후에 이 전 대표가 참석이 어렵다고 해 해당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지만 추가 검증을 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취임 이후 수십 차례 골프를 친 걸로 확인됐는데요.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포항군 골프장 이용 내용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2년 6월 해병대 1사단장에 취임한 이후 골프 모임에서 언급한 5월 27일과 6월 3일을 포함해 총 46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1년을 52주로 잡고 단순 계산하면 거의 매주 골프를 친 셈인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잡은 골프 모임처럼 이틀 연속 골프장을 이용한 날도 6차례나 됐는데요. 또 4번 연속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3일 연속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혜병 순직 11일 전인 지난해 7월 8일까지 골프장을 찾았는데요. 이쯤 되면 군인이 아니라 그냥 골프 선수 아니었나 싶은 거죠. 임성근 전 사단장이 단순히 개인 체력 단련 목적이나 다른 단체, 인물들과 골프를 쳤을 수도 있지만 김건희 씨와 이 전 대표 등과 임 전 사단장의 관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민간인 출입 내역 등과 대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해병대 1사단장 골프 모임 계획에 등장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태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도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의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시세 조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부승찬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골프장 이용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만약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친분이 있을 경우 JTBC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은 날에도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독 기사 내용은 시민언론 민들레의 보도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무슨 해명이 필요할까요? 임성근, 이종호, 김건희로 이어지는 커넥션. 누가 봐도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이루어졌고, 그 비선의 최고 윗선은 김건희 씨가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모든 정황과 증거가 김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활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면 광폭 행보입니다.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 이후 언론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4.10 총선 사전투표마저 몰래 투표했던 때와 비교하면 아주 대담해진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거 왜 이래? 나 김건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 10여 명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실, 김 여사를 위한 제2부속실도 없는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살 예방, 마음 건강 등에 관심이 많았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조만간 개식용 금지법에 이어 2호 김여사 관심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죠.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의혹부터 걷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자랑하지 못하는 검찰이 부르지 않더라도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자진 출석해 조사부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여사가 검찰 조사 이후 모든 혐의를 털고 나면 국민들께서도 윤 대통령 배우자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로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의 공식 행사를 나눠 하기에 앞서 검찰 조사부터 받길 바랍니다. 김 여사는 어제 간담회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 라고 했다죠. 김 여사의 인생 최대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깜깜한 밤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날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